자, 일단 시장 얘기하면서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뭔가 애매모호하죠. 계속 매일 하루하루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냥 제대로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역시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조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좀 강도를 좀 높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실제로 실행을 하는데 또 이래라 저래라 했다 이랬다 저랬다인 것 같아요. 그냥 말만 계속 하고 있고, 실행에 옮기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자꾸 이래라 저래라. 지금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건 역시 홍콩 보안법에 대한 그것 때문에 출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싸하죠. 어디로 갈지 예측이 안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는 미국 나스닥 선물 시장의 흐름인데요. 우리 장 끝날 때, 오늘 장 출발 때부터 해서 주구장창 나스닥은 하락을 계속, 우리 장 시작했던 때가 요때였는데 9시 요때였어요. 요때 9시 장전부터 해서 내려와서 요렇게 계속 하락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시간의 시장에서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렇게 조금 많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또 빠지나 어떻게 되나 좀 궁금한 그런 상황에 있긴 한데, 실제로 빠진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가 시장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죠.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요만큼 빠졌다라고 해서 벌써 하락이 시작됐다, 이런 마음이 좀 많이 생기지 않나요? 조금만 빠지면 뭔가 이전에는 뭔가 크게 휘청거려야 빠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하루 그냥 1%도 채 안 빠졌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시장이 하락 나온다,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여기서부터 혹시 하락이 되는 거 아니야? 하락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아닙니까? 많이 할 것 같은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 실제로 근데 어제하고 떨어진 거는 없거든요. 이틀 동안 말 그대로 그냥 제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관점이거든요. 말 그대로 어제 샀는 사람들만 조금 피곤한 거죠. 그렇게 되고, 불안하다, 불안할 수 있죠. 충분히 불안한 시장이죠.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이 안 나오나? 조정이 나오는데 안 나오니까 불안한 거죠. 이상한 불안감이죠. 이상한 불안감이죠. 떨어지고 있었는데 더 떨어질까봐 불안한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어서 불안한 거예요. 올라가고 있어서 불안한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잠깐씩 음봉만 나오면 불안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만 떨어지면 불안한. 그리고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가 있냐면,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많이 매매를 하면서, 정말 많이 하죠.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모르셨던 분들도 많은데, 요즘은 모르면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지수 추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원래 지수, 개별 장사에서도 자꾸 지수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수에 왜 그렇게 민감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지수를 볼 때가 아니거든요. 시장 자체가 오르고 내리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관, 저도 당연히 지수는 보지만, 지수를 가지고 내 매매 관점을 가는, 그럴 것 같으면 레버리지를 집중적으로, 레버리지 인버스를 교차 매매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가을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가 빠지고 있지 않고, 시장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요? 지금 이 지수 차트를 봤었을 때, 오랜만에 모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모의 받으세요. 자, 지수 차트가 어떻게 가고 있냐라고가, 지수가 어떻게 가고 있나요? 지수가 어떻게 가고 있죠? 지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최근의 흐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지만 수렴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이제 변곡점이 되긴 했지만 수렴의 변곡점에 오기는 했습니다. 오기는 했지만 그 박스권도, 현주님이 얘기하는 박스권도
우리가 흔히 아는데, 자, 박스권을 한번 봅시다. 박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죠? 이게 박스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아닌가요? 네, 박스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맞죠? 이게 박스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박스다. 박스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왜 박스권을, 무조건 행보로 볼까요? 네, 지원님 아침에 열받으셨어요. 아침에 열받으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풀고 가시길 바랍니다. 릴렉스 하시고요. 저와 지금은 제 시간입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다른 얘기하면 상당히 제가 미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시간이니까 집중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팁도 드리고 시장 얘기도 드릴 테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우리는 박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박스가 옆으로만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편견인 것 같습니다. 좀 엉뚱한 생각인 것 같아요. 좀 엉뚱한 생각인 것 같죠? 제가 봤을 때 좀 엉뚱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박스라는 거는 옆으로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도 박스가 만들어지고요. 추세,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죠. 아래로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주가는 멈춰있지 않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항상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이 박스 역시 주가가 이렇게, 여기서 그려볼게요. 주가라는 거는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타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도 갈 수 있고요. 그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박스는 위쪽으로도 갈 수 있고 아래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가고 아래로 갈 때 우리는 흔히 초보분들은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확산과 수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확산과 수렴. 말 그대로 X자를 하나 딱 그어보면 주가는 정말 웃기게도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여기 안에서 여기 갔다가 여기 왔다가 점점 모이다가 여기서 어떤 변곡점을 겪으면 이상하게도 또 이렇게 가요. 막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그 느낌에서 변곡점이라고 하는 구간이 여기서 5월 15일날 제가 얘기 드렸던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5월 15일날 이후에 변곡점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변곡점이 위아래로 갔었죠. 갔었는데 그 변곡점대로 생겨서 변곡점에서 여기서 이렇게 모여오다가 얘가 갑자기 위로 확 넓어졌죠. 넓혀주고 있고 다시 내려오다가 지금 또 좁히고 있죠. 그럼 좀 있으면 또 어떻게 할까요? 확 넓어지겠죠. 그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몰라요. 가면 가는 대로 대응을 해야 되죠. 그 변곡점을 기다렸다 대응을 하고 항상 이 생각해야 될 때 이런 장세가 오잖아요. 요런 구간이 오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간단한 거예요. 지수, 주도주의 흐름보다는 개별 장세, 개별 종목, 이슈를 확인하고 뉴스, 이슈, 그리고 실적,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장세다. 이 시장은 이때 올라갈 때는 웬만하면 시장 분위기가 다 좋은 거잖아요. 다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건 이때 내가 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냐라는 관점입니다. 이럴 때 자꾸 지수만 이렇게 왔다 갔다 보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종목이 어떤 분위기, 어떤 섹터가 그 분위기를 가고 있냐 거기에 집중하니 지수는 네 마음대로 가라. 확실하게 방향성을 줄 때까지는 너는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냐. 움직일 거잖아. 그렇게 판단하고 종목 위주의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수에 자꾸 편승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변곡 구간이긴 한데 이 변곡 구간은 정말 웃기게도 아래로 떨어지다가도 여기서 떨어지다가도 보면은 여기서 꺾고 올라오기 시작했던 요런 구간들을 통해서 지지가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요런 구간들을 통해서 여기서 갑자기 휘청거리면서 훅 떨어졌는데 큰일 났다 다 팔자 이랬더니 갑자기 지지가 나오고 올라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종목이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가진 종목에
변동성은 팔기 전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시간적으로 단기적으로 내가 지금 이 시장 분위기가 자꾸 불안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거기 질질 따라다니면은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하는데 수익을 내고 손실을 내고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하면서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데 손실 내고 다시 사고 손실 내고 다시 사고 손실 내고 다시 사고 아니면 아예 들고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짜증만 쌓이고 그렇게 불안하고 답답해하고 있다가 지수 방향성이 어디로 한 군데로 가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면 시세를 굉장히 짧게 보게 될 것이고 떨어지게 되면은 깊은 자리로 내려가는데 팔지 못하고 두려워서 어떡하지 에이 지지하겠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멘탈을 깔끔하게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시고요. 이 시장이 만약에 다시 빠진다 하더라도 이 밑으로 코로나 이전에 이 밑으로 내려갈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나온다라고 하고 그 효과 있다라고 하고 코로나 치료제 7월달부터 해서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임상 이상에 대한 부분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셀트리온 또 곧 발표할 거고 여러가지 전반적으로 얘기가 곧 나올 텐데 나오고 나면 자 시장이 다 빠진다라고 합시다. 빠지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좋아 빠진다 이거예요. 코로나 때 시작 창궐했을 때 초기 때 이만큼 빠졌었는데 치료제 나왔다라고 하는데 왜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미중무역 아무리 그렇다라고 했을 때도 여기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었어요. 맞죠? 미중무역 안 좋다 할 때도 여기서 다시 올라갔었어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내려갔다가도 결국 올라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 종목이 단 하나만 생각하세요. 계좌에서 마이너스가 잠시 동안 마이너스로 보유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보유하고 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내가 아까운 건 나한테 아까운 거는 시간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아깝고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은 현금을 더 늘리는 거고요. 누구나 다 현금화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시간이 아깝지 않고 내가 들고 가고 내가 장기 투자를 생각했고 이 회사는 안전한 회사인데 지금 30% 빠져도 내가 들고 가야 될 회사인데 이미 마이너스 30%인데 여기서 손절하고 마이너스 30% 더 빠진다고 내가 손절하고 지금 이미 마이너스인데 손절하고 그대로 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 지금 내가 마이너스 10%예요. 여기서 30% 여기서 20% 빠진다라고 합시다. 지금 여기서 5% 빠져서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면서 빠질 거래요. 손절하실 건가요? 아니죠, 그죠? 안 할 거잖아요. 손절했어야 됐는데 라고 나중에 이상한 후회를 하는 말만 하지 팔지는 못하고 있는 거겠죠? 안 하는 거고. 그럼 결국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거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말 그대로 지금 내가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인지 아닌지 실적도 안 좋고 회사가 지금 존폐업으로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시장이 안 빠지더라도 그런 종목을 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종목 들고 그리고 최근에 급등 나왔던 종목 중에 회사 실적은 없는데 그냥 테마 타서 올라왔던 종목 고점에 사서 그냥 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종목이 쌓이는 거예요. 올라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조금 옥석을 좀 가려내는 게 맞고 그런 종목들을 좀 제외시키면서 현금화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량한 회사들을 굳이 저는 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장이 빠지더라도 우리는 계속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적인 2018년도 때는 우리 시장에 어떻게 보면 고점 자리였고 2019년 이때 내려오고 난 뒤에는 회복하고 코로나도 회복을 했잖아요. 다시 또 내려오면 또 회복하겠죠. 이번에 내려오는 게 만약에 미중무역이다 라고 하면은 얼마 내려가지 않겠죠. 다시 올라올 거다. 저는 그냥 1950포인트 얘기했잖아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1950포인트에서.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이 변곡 구간에서 방향성 위로 잡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2300포인트를 터치하고 약간 위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종목 발굴이 안 되는 거예요. 종목 발굴이. 종목 발굴하는 거를 배워야죠. 누구나 사고하는 거는 다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들을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 심리 극복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종목 발굴 실제로 내가 사고 파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고 팔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종목 발굴이죠, 그죠? 근데 그 종목 발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종목 발굴하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준에서 이런 종목을 이렇게 대응하겠다. 그러면 이런 기준에서 이 종목을 살 때 그 관점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그래서 그런 종목 발굴을 해야 돼요. 뭐 시장이 어떻다 저렇다 시장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를 듣고 시장이 이래?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종목을 사는 기준을 잡아놓고 오늘 시장이 좋다. 그럼 그 기준에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내가 샀을 때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시장이 좋으면. 그럼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기준에 있을 때 사면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고 내가 사는 기준에서 시장이 안 좋다라 하면 조금 내려올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라든지 조금 내려올 때 내 기준에서 좀 낮은 가격에서 말 그대로 호가창이 조금 아래쪽으로 매수를 걸어 놓는다. 뭐 이런 간단한 기준이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수는 좋고 나쁘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는 하루 기준, 시가 기준으로 오늘 좋다 나쁘다 그리고 전반적인 미국 시장에 그리고 글로벌 분위기를 확인하고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뭐 시황은 이렇게 분석해서 그 연결고리의 국내 개별 이슈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죠. 종목 발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주식생활 13년 차인데 거의 뭐 3년 이상, 뭐 4년 정도는 저도 쪽박 차고 있던 인생이니까. 주식은 했지만 쪽박 인생이었죠. 쪽박 인생이었지만, 뭐 그 뒤로 이제 계속, 저는 독학했습니다. 저는 뭐 스승님, 뭐 이런 분 없습니다. 저한테 기초를 가르쳐 주신 분은 있어요. 기초를 가르쳐 주신 분은 있습니다. 근데 거의 제가 미친 듯이 독학을 해서 배웠는데, 그만한 노력이 필요한데, 힘들어요. 정말 저는 제 몸을 쪽박 찼어요. 쪽박 차고 죽으려고 했는데 뭐 다리 밑으로 뛰어내 죽을까 이랬었는데 뭐 진짜예요. 진짜 죽을까 생각했어요. 돈 다 실컷 고생해서 뭐 금융위기 IMF 집에 다 겪은 거를 저 혼자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홈플러스 짓는 뭐 그거 하고 뭐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 하고 고등학교 때 그거 어렸을 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노래방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학교 가서 맨날 잠자고요. 공부 못하고.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때 계속 돈 벌러 다녔어요.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군대도 안 가고 군대에서 자격증 따서 군대 안 가고 공장 가서 돈 벌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힘들게 모았던 돈 주식해서 다 날려먹었어요. 20대 중후반 넘어갈 때 중반에서 이제 넘어간 26살 때부터 주식해서 쪽박 찼죠. 2008년도 금융위기 겪고 완전 쪽박 차버리고 스탑론 썼다가 박살나버리고 그리고 다리 밑에 쭉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이었는데 쪽박 차서 안녕 하려고 했죠. 진짜 뭐 서울 왔다가 뭐 이러면서 진짜 죽으려고 했어요. 뭐 그냥 죽고 싶다 뭐 이랬는데 억울해서 정말 미친듯이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스스로 익힌 거예요. 저는 정말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제가 독학했습니다. 정말 완전 독학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실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완전 실전입니다. 뭐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자수성가라고 하는데 자수성가는 부자를 뜻하는 거잖아요. 저는 부자는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고 제가 가진 거는 평생 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한 원리 그리고 저만의 기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쓸데없이 시장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이상하게 엉뚱한 곳으로 넘어갔네요. 넘어갔는데 지금 이 시장 분위기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실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독학하고 실전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또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하니까 저도 어느 정도의 재무제표를 조금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제가 원래 실전 매매를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를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성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재무제표를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도 재무제표 조금 더 탄탄하게 뭐 큰 틀은 기준점으로 가겠지만 재무제표에서 어떤 기준을 더 깊게 이미 기준
우리 회원님들은 알겠지만 기준점은 있어요. 재무제표 분석하는 기준점은. 그 기준점은 있지만 그 구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익혀서 많은 분들한테 좀 더 좋게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요즘 재무제표를 조금 심도 있게 어려운 공부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수학, 영어 굉장히 취약적인데 과학은 좋아합니다. 주식은 과학입니다. 그 과학 안에 이제 수학적인 요소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보는 말 그대로 회계 쪽 뭐 이런 쪽이긴 한데 그런 공부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말 그대로 실전입니다. 그리고 실전이라고 해서 차트쟁이도 아니고요. 차트쟁이는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차트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차트쟁이라는 개념보다 통계쟁이라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통계를 가지고 그 통계, 이 회사의 가치적인 부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통계를 분석하는 거지 차트가 통계라고 몇 번을 얘기 드렸죠. 감사합니다. 응원. 다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 통계를 내는 방법들을 제 스스로 노하우를 계속 익혀서 왔던 겁니다. 네, 그렇게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래도 제가 공고를 갔는데 공업고등학교로 갔는데 자격증 따서 일해야 됐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집안 사정도 안 좋았고 그래서 일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공업고등학교 자격증을 땄는데 그래도 그 공업고등학교에서 뭐 거기는 이미 정답을 알려주는 시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상위권 1, 2등을 했었습니다. 공고에서는. 그래도 할 건 다 했어요. 똑똑하긴 하거든요. 머리가 좋긴 한데 비상하게 좀 이상하게 공부머리라기보다는 좀 이상하게 좀 굴리는 머리를 좀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엉뚱한 길로 좀 빠지긴 했는데 시장 너무 염려하지 말고요. 좀 마음을 크게 먹으세요. 만약에 이 시장이 크게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조금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조금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어야 내려왔을 때 새로운 기회를 잡잖아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온다라는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떨어지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일부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현금성을 좀 크게 가져가서 기회의 비중을 키우겠다. 나는 이 시장에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 대응을 하면서 가고 나는 떨어졌을 때 큰 틀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면 현금을 잔뜩 들고 기다리세요. 누군가가 얘기한다고 그 말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대로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판단해서 나는 이러면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대응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 관점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이해되시나요? 내가 원하는 관점, 내 기준으로 가야 되지 누군가가 얼마 보유해라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이니까 본인이 내가 지금 이 포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들고 가야 돼 라고 하면 그 종목이 비중이 30%야.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데 요건 단기로 올라갈 때 손절 처리하면서 들고 가야 돼 20%야. 그럼 50%를 내가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0%만 현금을 가져가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내가 대응할 거, 가져갈 거 다 챙겨놓고 나머지만 들고 가면 되잖아요. 왜 꼭 정해놓고 가져가냐 이거예요. 내가 현금을 무조건 얼마 30%를 딱 정해놓고 가져가야 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투자하는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업을 하고 있죠, 사업.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가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금 들고 있잖아. 그건 사업을 하지도 않겠다라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죠? 투자를 하지 않아. 내가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안 해도 돼요. 기회를 좋은 회사를 찾고 하는 거에 대한 투자를 한다. 좋아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투자를 하는 건 맞죠?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현금화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 현금화를 자꾸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은 본인의 기준도 없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 내가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맞죠? 내가 사업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삼겹살집을 차리면서 내 삼겹살집이 장사가 안 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할까 말까 가게는 계약해놓고 인테리어 공사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진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려면 시원하게 하고 도전이잖아요. 주식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면 시원하게 하고 뭐만 안 하면 돼? 파산만 안 하면 돼요. 파산만 안 하면 돼요. 현금화, 저도 역시 현금화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현금화를 어떤 관점으로 하느냐, 본인한테 맞는,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에 맞는 그런 현금화를 해야 되지 무작정 현금화하라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제가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현금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여유가 있는 여윳돈인지, 나는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뭘 보고 있냐면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가고 있겠죠. 근데 TV에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근데 내 지인도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 팔어. 전문가가 현금 얼마 갖고 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인은 팔어. 야, 사. 현금하고 있다가 또 사라 그러니까 또 사요. 잘못돼 있죠? 본인의 기준을 잡으세요. 저는 그런 기준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본인의 기준, 내가 투자는 지금 올바르게 하고 있냐, 그 투자는 내가 곧 사업이고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돈을 차곡차게 자산을 늘려가야 되는데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올바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냐, 장사가 안 되면 잘 되게 만드는 삼겹살집 그냥 무작정, 야, 옆집이 잘 되니까 내 친구가 하는데 잘 된대, 나도 차려야지. 차려서 잘 되지 않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차려놓고 뭐 하냐라고 하면 테이블에 이게 의자가 약간 삐뚤어. 그걸 이제 그때서야 바꿔요. 야, 불판이 원래 이 책상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이 내가 삼겹살집 하는 거는 반드시 일체형 불판이 있어야 되는데 가스레인지로 세팅을 해놨더니 야, 나중에 돼서 차려놓고 난 뒤에 바꿔야 되는 거야. 돈 들어가죠? 그게 손실이잖아.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점인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배우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시장에 대한 시황에 대해서는 그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면은 우량주 중에 코로나 때 우량주 중에요. 코로나 때 여기서 여기까지 누가 제일 많이 올라왔는지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떨어져도 누가 제일 많이 올라올지 보여지겠죠. 떨어지더라도 이 밑에까지 덜 떨어질 것이고, 밑에 덜 올라오는 거를 떨어지는 걸 사는 게 아니라 밑에서 더 많이 올라왔던 거를 떨어지는 걸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올라왔던 게 떨어지면 사야 되지, 적게 올라왔던 게 여기서 떨어지면 다시 산다? 그거 아닙니다.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맞아요. 카카오 네이버 떨어지면 사야지. 카카오 네이버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폭락이 나와서 밑으로 쭉 떨어지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야 되는 회사죠. 이건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카카오 네이버는 감사합니다 하고 사야 됩니다. 맞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하고 사야 돼요. 자, 그렇게 정말 싸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제 기준입니다. 예. 저는 싸다고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말을 타는 거고, 좋은 회사가 싼 자리로 내려와주면, 예,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좋은 회사가 보세요. 좋은 회사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싸게 내려와주면 사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냥 삼성전자가 이 자리 사자. 저도 못 샀어요, 삼성전자. 전 삼성전자 사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샀지. 삼성전자가 더 올랐잖아.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샀어요. 어쨌든 삼성전자 이런 좋은 회사가 올라갔다 떨어지면, 그렇죠. 에코프로비엠도 좋죠. 그런 거죠.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 그런 개념이에요. 포스코캠텍 다 좋잖아요. 그런 거를 잘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딱 물어봅시다. 떨어지면 두려워하고 있어야 돼. 내 인생 망했다, 두렵다, 손절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두려움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기회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두려움과 기회 무엇인가요?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나는 떨어지면, 폭락이 나오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뭐든 다 좋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 떨어지면 뭐 살지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떨어지면 살 거라고 그런 종목들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냐 이거죠.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준비를. 이해되셨나요 다들? 예, 무조건 기회입니다. 주식시장은 반드시 내려가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려오면 기회입니다. 두려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위기는 없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현금 많이 들고 계시군요. 경민님. 예, 현금 많이 들고 있으니까 빨리 떨어지길 바라는 거겠죠. 예, 그렇게 기준을 잡아놨는데, 자, 여기서 하나 또 얘기를 드리면, 이 현금을 많이 확보해놨는데, 지금 이 시장에서 나는 현금 확보를 하고 기다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사면 바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나중에 돈 못 벌어요. 절대. 기다리겠다라고 했으면 끝까지 기다리세요.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다만 일부 금액을 시장에 맞는 분위기에 손실 봐도 되는 금액만큼을 좋은 회사에다 투자하세요. 한 비중 20%, 30% 정도를 투자를 하세요. 내가 현금 가지고 기회를 잡겠다라고 하셨으면 그 현금을 유지하시고요. 그 금액으로만 30% 가지고만 계속 매매를 하세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오늘 뭐 앞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는데 종목 상담 빠르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